지난 2020년 70대 노인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였던 김 씨를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김 씨와 유족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살펴보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한 건데요. 결국 보강 수사가 이루어졌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들은 뭘까요?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이 기자가 다시 좀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운전자가 김 씨입니다. 김 씨가 지난 2020년 9월 11일에 전북 군산시에서 도로를 달리다가 70대 노인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요. 이 사례의 고의성이 입증이 안 됐고 또 김 씨가 받은 보험금 중의 일부를 유족 합의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라는 게 경찰 판단이었습니다. 그 보험금이라는 게 김 씨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이 보험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런 명목으로 총 1억 7,200여만 원을 유족에게 줬는데요. 그러면서 이 가해자인 김 씨 자신도 억대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걸 합의로 본 건데 그런데 이 검찰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수사팀이 김 씨의 보험 가입 및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고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이제 국과수에 의뢰하는 등 보강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 혐의만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은 뭔가 좀 수상한 냄새를 감지합니다. 자, 과연 어떤 지점 때문이었는지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직전 가속,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사고 직전에 속도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사고 충돌이 딱 있은 다음에 또 노인을 향해서 그쪽으로 핸들을 더 꺾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속도는 또 42km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를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더 계속 사고를 이어간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히려 사람 앞에서 속도를 왕 하면서 확 내고 그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서 핸들을 오히려 틀었다. 자, 그 이외에 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만 보고도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이 김 씨의 과거 행적을 보면서 검찰이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런 사고를 내왔었는데요. 2009년 3월부터 전 남편 이모 씨와 함께 보행자 사고를 낸 게 이 지금 노인 사망 사건에 포함해서 무려 39건입니다. 그중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3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고의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건데 이를 통해서 받아간 보험금만 5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가입한 보험이 놀라지 마시죠. 무려 8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후에 이제 이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서 전 남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과실로 뭐 교통사고 내고 했던 과정에서 그 교통사고 보험 사기 행각을 모방을 하기 시작을 했던데 이 전 남편 같은 경우 2015년부터 여러 차례로 이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요. 이 전 남편 같은 경우 이런 교통사고를 통해서 타낸 보험금이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얻었던 근로소득의 한 2배 이상 됐었습니다. 이 범행을 그대로 모방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전 남편 같은 경우 이 사고 직전에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이 비슷한 범행을 모의하다가 이미 구속 기소돼서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만 3명이면 이거 거의 연쇄살인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 쉽게 말해서. 교수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혼 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한 달에 보험료로만 60만 원이 납부가 됐다. 딱 이거 보면 보통 우리 뭐 대부분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온 국민이 이은혜 사건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이제 자신의 그 수입에 비해서 과도하게 보험에 많이 가입돼 있거나 아까 뭐 85개 가입돼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면서도 본인이 보험료를 갖다 60만 원씩 넣는다. 그거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목적이 보험 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납입은 해야 그게 이제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이 김 씨하고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승용차를 갖다가 샀다가 팔다 이걸 갖다 계속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이제 법률상으로 이제 그 부부 관계에 있었는데 4명의 아이를 양육하다가 2018년경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19년 3월부터 동거를 하고 지내는데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했냐면
한 부모 가정으로 국가에서 양육수당 주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수령해서 자녀 4명 몫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 가로챈 건데 소위 어디를 건드리면 돈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데 아예 생활화가 돼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같습니다. 예. 자, 재판에 넘겨졌어요. 다행히. 네, 1심 재판부는 일단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유족들이랑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 피해자를 골라서 범행한 점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지금 저거 계속 좀 띄워주세요. 자, 백 변호사님. 네. 바로 이겁니다.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그러니까 뭐 어려운 표현이고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 어르신들만 골라가면서 딱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게 한 다음에 합의가 아무래도 쉬울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뭐 당연하죠. 몸도 좀 편찮으셨고 하니까 그냥 합의합시다. 얼마나 악질들이에요, 진짜. 근데 왜 이게 징역 20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쉽게 말해 전과가 없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안 걸렸으니까 없었던 겁니다. 그 전에 3건이나 동일하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역시 부인했지만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피고인 김모 씨 같은 경우 제가 실수로 친 거예요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운전을 하는 도중에 음료수를 이제 마시려다가 이게 흘러가지고 이제 그거를 닦으려는 사이에 전방을 제대로 못 봐서 사고가 난 거지 실수로 난 거지 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같이 동승했던 시어머니가 아주 충격적인 또 답변을 합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미리 쏟아진 게 아니고요. 쾅 부딪히면서 동시에 며느리가 음료수를 쏟았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들고 앞을 다 보고 있다가 부딪히고 쏟았다는 거니까 이걸 닦다가 실수로 사고 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저 진술이 고의교통사고를 인정하게 한 그런 진술이 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저 진술이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이거. 그러게요.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의 말이 저렇게까지 다르다는 것 자체가 백 변호사 잘 설명하신 것 외에도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재판부에게 너무 이상한 게 아니 설령 이 피고인 말대로 음료수를 흘렸으면 예. 음료수를 흘렸으면 차를 멈춰 세우거나 당연하죠.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가다가 사람을 들이받았다고?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